제목을 보고 호기심에서 왔든 아니면 순전한 공포감에서 왔든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 드는 것과 셀프 플레저 자위에 대해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이 그것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셀프 플레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흔한 신화와는 달리 성적 욕망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어르신들이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친밀함과 자기 탐색을 계속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여전히 침묵에 둘러싸여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답 없는 질문, 불필요한 수치심, 심지어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의심을 남깁니다. 삶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웰빙, 자신감, 그리고 심지어 자신과의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든 어르신이 알아야 할 만족스러운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8가지 핵심 통찰을 탐구할 것입니다. 호르몬 수치 변화, 피부 민감성 변화, 에너지 수준 변화와 같은 노화와 함께 오는 신체적 변화를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후반기 삶에서 자존감, 과거 경험, 심지어 슬픔과 같은 감정이 우리의 욕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감정적인 측면도 다룰 것입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이 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때때로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태도와 그 이유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끝까지 함께 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empowerment, 힘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팁, 그리고 후반기 삶에서 만족을 찾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든 이 여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원하든 이 대화는 안내, 안심, 그리고 격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을 켜서 이러한 중요한 논의를 놓치지 않도록 지지해 주세요. 신스 변화. 노화는 예상치 못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실망스럽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잠만 잤는데도 등이 왜 아픈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잘 작동하는 기계였던 당신의 몸은 이제 추가적인 인내, 추가적인 보살핌, 그리고 때로는 한때 힘들이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침의 통증처럼 성 건강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다가와 어느 날 당신의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0대 또는 70대에도 여전히 자위하고 있다면 노화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기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실망이나 심지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여 매년 약 1%씩 떨어집니다. 이제 그 감소는 상당합니다. 발기가 약해지고 덜 신뢰할 수 있으며 발기에 도달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몸이 예전만큼 빠르고 쉽게 반응하지 않아 자기 플레저가 즐거움보다는 일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오래된 엔진처럼 여전히 작동하지만 예열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때로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천연 윤활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자기 플레저가 불편해지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또한 클리토리스 민감성 감소를 느끼는데 이는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더 어렵게 하거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성적 즐거움의 끝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류가 감소하여 흥분과 오르가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혈액순환이 없으면 몸이 자극에 반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합니다. 동시에 근육 긴장도, 특히 골반저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는 감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방광 조절 문제로 이어져 자기 플레저를 더 어렵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이러한 습관에 계속 참여한다면 단순히 좌절감 이상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의 성건강은 인식, 관리, 그리고 때로는 의료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즐거운 경험을 유지하는 것과 불편함, 실망, 심지어 건강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2. 잠재적 건강 위험. 나이가 들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조차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몸을 구부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적인 순간을 즐기는 것도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변했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한때 휴식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불편함이나 더 나쁘게는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재적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플레저에 계속 참여합니다. 심장병, 고혈압 또는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흥분은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키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지럼증, 숨가쁨, 심지어 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적인 활동을 중등도 운동에 비유합니다. 그러니 빠른 걸음이 당신을 숨가쁘게 만든다면 혼자만의 친밀함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면 위험한 사건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관절통과 이동성 문제는 또 다른 간과되는 문제입니다. 관절염, 뻣뻣한 관절, 유연성 감소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움직임이 이제 통증이나 염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행동, 어색한 자세, 부적절한 지지는 관절 문제를 악화시켜 한때 힘들이지 않았던 것을 실망스럽고 심지어 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정 없이는 편안함을 찾는 대신 만성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은 불편함 이상입니다. 신경 민감성 변화는 예상치 못한 감각이나 완전히 감각이 없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위는 지나치게 민감하여 고통스러워질 수 있지만 다른 부위는 무감각하게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자기 플레저가 더 어려워지고 때로는 깨닫지도 못한 채 자극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해를 입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약물입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데 이는 선격, 흥분, 심지어 오르가즘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기능 감소를 느꼈다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약물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감독 없이 약물을 중단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요소를 무시하면 불필요한 좌절감과 괴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계속하기 전에 이러한 경고를 진지하게 고려하세요. 노화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몸을 변화시키며 적응하지 못하면 불편함, 부상, 심지어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 및
정서적 건강, 많은 사람들은 친밀함이 어떤 나이에도 해롭지 않다고 믿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종종 이야기되지 않는 중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는 자기 플레저가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무시할 수 없는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또는 70대에도 이러한 습관에 참여하고 있다면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친밀함은 엔도르핀과 옥시토신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키지만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이며 때로는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 건강 문제 또는 정서적 스트레스에 직면한 어르신들에게 자기 플레저는 빠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안을 위해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정서적 분리, 고립, 심지어 진정한 사회적 또는 정서적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건강하지 않은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걱정은 수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부는 자기 플레저가 휴식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수치가 변하고 잠들기 위해 성적 해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방해받는 수면 주기로 고생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러한 습관이 때로는 초조함, 과도한 자극, 심지어 다음 날의 피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출신의 65세 미망인 박영희 씨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대처기제로 자기 플레저에 의존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방의 원천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감정적인 공허함을 진정으로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안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그것은 더 깊은 외로움과 치유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목발이 되었습니다. 자기 관리 시도로 시작된 것이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단절된 느낌을 주는 정서적 도피가 되었습니다.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습관에 관해서 죄책감과 자기 의심을 느낍니다. 신체 변화, 민감성 감소, 호르몬 변화로 인해 즐거움이 다르게 느껴지고 때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거나 자신을 의식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욕망이 정상인지 의문을 품는다고 보고합니다. 사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의 친밀함은 어려움을 동반하며 그것을 무시하면 실망이나 심지어 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성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지만 균형, 정서적 웰빙, 신체 건강도 강조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없으면 자기 플레저는 혜택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젊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것을 쫓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한계를 인식하고 전반적인 웰빙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옵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해왔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접근 방식을 재고할 때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나이 드는 것의 가혹한 현실 중 하나는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더 조용해집니다. 한때 웃음, 대화,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가득했던 활기찬 가정은 고요함으로 사라집니다. 친구들은 멀리 이사하고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삶에 몰두하며 의미 있는 연결이 덜 빈번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이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자기 플레저는 가끔 하는 즐거움에서 더 큰 무언가로 변합니다. 인간 관계를 대체하는 것, 고립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짧은 도피, 감정적인 공허함에서 오는 짧은 위안의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대처 기제로 시작된 것이 점차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와 연결해서 당신을 더 멀어지게 하는 건강하지 않은 의존으로 말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공유하거나 심지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가는 대신 어떤 사람들은 내면으로 물러나서 위안을 위해 혼자만의 친밀함에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고립의 위험한 점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경고 신호와 함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미묘합니다. 초대를 거절하고 대화를 피하고 인간관계보다 습관을 우선시하는 일련의 선택들입니다. 머지않아 한때는 가끔 하는 자기관리 행위였던 것이 일상이 되고 피난처가 되며 마침내 진정한 감정적 충족의 대체물이 됩니다. 이제 분명히 말하자면 자기 플레저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을 촉진하며 신체 인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즐거운 것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만한 삶의 단지 한 부분이 아닌 위안의 주요 원천이 될 때 나는 정말 무엇을 찾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입니다. 즐거움인가? 아니면 연결인가? 해방인가? 아니면 안심인가? 진정한 정서적 만족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류하는 것에서 옵니다. 아무리 작은 방식으로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추억에 대해 함께 웃거나 친구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느끼거나 인간 상호작용이라는 간단한 즐거움에서 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감정적인 접촉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고 이해받고 있음을 안심시켜주는 접촉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가 위축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균형이 핵심입니다. 즐거움은 그 자리가 있지만 동반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이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공유된 순간에서 발견됩니다. 이 사실에 공감된다면 오래된 친구, 가족, 그리고 삶 자체와 다시 연결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만족의 원천입니다. 성 건강, 친밀함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성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몸은 분명히 변하며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좌절감, 불편함, 심지어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0대 또는 70대에도 여전히 자위하고 있다면 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반하는 잠재적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노화는 성욕, 흥분, 신체 반응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때 쉽게 왔던 것이 이제 더 오래 걸리거나 다르게 느껴지거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은 신체 접촉, 친밀함, 그리고 성적인 것이 아닌 친밀함이 성교만큼이나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주로 혼자 친밀함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불만족의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해방을 제공했던 것이 이제 답답하게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말입니다. 민감성이 감소하고 신체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자기 플레저는 덜 만족스럽거나 심지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적응 없이는 한때 위안의 원천이었던 것이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 플레저가 관계에 미치는 또 다른 간과되는 문제는 그것이 성 건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의존, 특히 파트너와의 소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될 때 연결보다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공유되기보다는 사적인 것이 될 때 오해, 충족되지 않은 욕구,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대화, 연결 또는 신체적 친밀함보다 자기 자극을 선택하고 있다면 재고할 때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신체 건강 상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체력을 감소시키고 신경 민감성을 변화시키며 특정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힘들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상당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적응 없이 오래된 습관을 계속하는 것은 불편함, 부상 또는 실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물도 흥분을 방해하여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얻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즐거움 감소를 느꼈다면 단순히 노화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또는 처방약 부작용과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인지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후반기 삶의 성생활의 핵심은 인식과 균형입니다. 진정한 친밀함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적응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 플레저가 만족스럽기보다는 좌절감을 주거나 더 깊은 인간관계를 대체하고 있다면 접근 방식을 재고할 때입니다. 만족을 유지하는 핵심은 오래된 습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의도를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화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몸의 필요에 적응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훨씬 빨리 그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탐색, 노화는 많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몸을 변화시키며 적응하지 못하면 불편함, 좌절감, 심지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은 적절한 관리 없이는 한때 힘들이지 않았던 것이 도전이나 심지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또는 70대에도 여전히 자위하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막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정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간과되는 걱정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민감성과 천연 윤활의 변화입니다. 호르몬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신체적 편안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은 자위 시 불편함을 증가시켜 자극이나 미세 열상을 유발하고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혈액순환 및 신경 민감성 감소는 즐거움을 감소시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면 한때 휴식의 원천이었던 것이 불편함의 원천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몸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오래된 습관에 의존하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제한된 이동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인 움직임은 관절통이나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 뻣뻣함, 심지어 그 후 경련이 느껴진다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회복력이 뛰어나지 않으며 불편함을 참고 밀어붙이면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과도한 자극입니다. 민감성이 변함에 따라 일부는 동일한 수준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더 강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 말단을 둔감하게 만들어 자연적인 흥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쾌락 저항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때 효과적이었던 자극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실망스러울 수 있으며 이는 파트너와의 친밀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성 건강 도구는 어르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조절 가능한 설정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나 의존은 둔감화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플레저가 진정한 만족의 원천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웰빙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적, 신체적 연결을 대체하고 있는지 재평가할 때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균형이 핵심입니다.
노화가 친밀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몸의 필요에 적응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훨씬 빨리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위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해를 입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를 듣고 필요한 변화를 하고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경험과 장기적인 좌절감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신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시작할 때입니다. 7.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는 자연스럽게 친밀함의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의사와 성 건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를 무시하면 심각한 오해, 좌절감, 심지어 잠재적인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대 또는 70대에도 여전히 자위하고 있다면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체 변화를 인지하고 의료 지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호르몬 변화, 약물, 당뇨병이나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은 모두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감성 감소, 체력 감소, 혈액순환 문제는 자기 플레저를 더 어렵고 경우에 따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정 없이는 한때 즐거운 활동이었던 것이 불편함, 좌절감, 심지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이러한 변화를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말입니다. 성 건강을 무시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는 특히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흔한 나이 관련 질환에 대한 약물도 성욕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은 이러한 문제를 의사에게 절대 언급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대신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꺼려함은 신체 증상 악화, 정서적 고통, 심지어 친밀함 자체를 완전히 피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는 노년층의 성을 금기시하여 욕망이 나이와 함께 사라진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신념에 매달리는 것은 고립과 잘못된 정보로만 이어집니다. 즐거움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몸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훨씬 빨리 그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의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혹감이 아니라 웰빙을 통제하고 친밀함이 당신의 삶의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남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변화가 있거나 불편함 또는 만족을 얻는데 어려움을 느꼈다면 의사와 상담할 때입니다. 올바른 지도는 적응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며 친밀함에 대한 건강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감이 체념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적인 만족과 피할 수 있는 실망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8. 당신의 성 받아들이기. 많은 사람들은 성이 평생 동안의 자아인식과 자기관리의 표현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노화가 우리 몸이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60대 또는 70대에도 여전히 자위하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가 당신의 건강, 편안함, 전반적인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위험과 필요한 조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좌절감, 불편함, 심지어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한때 힘들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인내, 적응, 심지어 의료 지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변화, 혈액순환 둔화, 관절염, 당뇨병, 신경 문제와 같은 건강 상태는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플레저에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통증, 민감성 상실,
심지어 장기적으로 만족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극이나 반복적인 긴장은 무감각 또는 둔감화를 유발하여 어떤 형태의 친밀함도 즐기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간과되는 문제는 후반기 삶에서의 자기 플레저의 심리적 영향입니다. 일부는 자율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감정적 필요로부터의 건강하지 않은 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친밀함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져 진정한 연결을 촉진하기보다는 고립을 강화합니다.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유된 친밀함보다 자기 자극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감정적인 거리를 만들고 파트너와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한계도 작용합니다. 관절통, 유연성 감소, 혈액순환 문제는 특정 활동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안전한 기술로 적응하는 대신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시대착오적인 습관을 계속합니다. 적절한 관리 없이는 한때 즐거웠던 행위가 좌절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친밀함을 유지하는 핵심은 이러한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의료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며 자기 플레저가 더 깊은 연결을 대체하는 대신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의 일부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감성, 편안함, 만족도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접근 방식을 재고할 때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응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훨씬 빨리 그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자위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웰빙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을 할 때인지 잠시 평가해 보세요. 60대 또는 70대라고 해서 개인적인 습관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몸의 소리를 듣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전문가의 의료 조언을 고려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라이프 어드바이스 온 유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하여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얻으세요. 현명하게 자신을 돌보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